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백승의 도산 전문 변호사 이수진입니다. 지금까지 수백 건 이상의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진행하면서 개인회생 기각 0건, 인가 성공률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더 중요한 숫자는 성공률이 아닙니다. 처음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눈물부터 보이시던 분들이 면책 결정을 받고 나가실 때 보여주시는 그 환한 미소입니다. 법정에서 판사님이 읽어주시는 판결문보다 변호사님, 이제 정말 숨통이 트입니다 말씀하실 때 그 안도감 섞인 목소리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개인회생 누가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경험한 실제 사례들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지, 그리고 이 제도가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월급날이 왜 이렇게 두려울까? 보통 월급날은 기쁜 날이어야 하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자마자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이자, 카드값, 대출 상환금을 보면서 한숨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통장에 남는 돈은 없고 이번 달도 또 카드로 생활비를 써야 하는 악순환.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현실입니다. 제가 만난 한 의뢰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무서워요. 오늘은 또 어떤 독촉 전화가 올까? 회사에 압류 통지서가 가면 어떡하나? 가족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참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통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스스로를 자책하십니다. 내가 돈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야. 조금만 더 아끼고 살았으면 됐을 텐데.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런 건 아닐까? 잠시만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수백 건의 사건을 진행하면서 만난 의뢰인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대기업 직원, 공무원, 자영업자, 프리랜서. 직업도 다양하고 나이도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병원비, 보증을 잘못 쓴 경우, 사업 실패, 실직, 이혼, 이건 예상치 못한 일들이 겹치면서 빚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늘어난 빚은 높은 이자 때문에 아무리 갚아도 줄어들지 않았죠. 한 달에 이자만 100만 원, 200만 원씩 내는데도 원금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만 더 아끼면 된다는 말이 과연 현실적일까요? 저는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중요한 건 자책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은 정확히 어떤 제도일까요? 그리고 누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개인회생이 필요한 분들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빚을 감당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프리랜서든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지만 그 수입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둘째, 아무리 갚아도 원금이 줄지 않는 분들입니다. 매달 성실히 갚고 있는데도 이자만 내고 있다면 이대로는 평생 빚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셋째, 독촉과 압류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입니다. 급여 압류로 생활비조차 부족하거나 독촉 전화 때문에 일상생활이 무너진 상태라면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과 파산을 헷갈려 하십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파산은 현재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빚을 탕감받는 거죠. 반면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분들이 재산을 지키면서 3년에서 5년 동안 소득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월급이 200만 원인데 빚이 1억 원인 분이 계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은 매달 제2금융권에서 이자만 100만 원 이상 나가서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는 이분의 소득과 생활비를 고려해서 매달 낼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씩 3년 동안만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빚은 모두 탕감됩니다. 1억 원의 빚이 1,8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것도 무이자로요.
제가 최근에 진행한 사건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40대 가장인 의뢰인분은 사업 실패로 3억 원의 빚을 지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회사에 다니면서 월 400만 원 정도 버시는데 신용카드 리볼빙 대금과 이자만 월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가족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죠. 개인회생을 진행한 결과 월 100만 원씩 5년 동안 납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억 원의 빚이 6천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가족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분이 면책 결정을 받으신 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이제야 진짜 살 것 같아요. 아이들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됐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런 순간을 볼 때마다 이 일을 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 개인회생하면 집이랑 차 다 뺏기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최소한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 자동차, 보증금 등 생활에 필요한 재산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빚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도한 재산이 있다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생활 기반은 모두 보호됩니다. 두 번째 오해, 평생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 아닌가요?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일부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지만 변제기간이 끝나고 면책을 받으면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면책 후 1, 2년 정도 지나면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하고 대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개인회생을 도와드린 의뢰인분이 최근에 연락을 주셨는데요. 변호사님, 저 이번에 전세자금 대출 받았어요. 그때 만나던 여자친구랑 결혼도 하고 정말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개인회생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꼭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회생을 하면 급여 압류가 해제되고 독촉 전화도 중단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더 안정됩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금지명령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모든 독촉이 중단됩니다. 더 이상 독촉 전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급여 압류가 금지됩니다. 온전한 월급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사업자라면 영업용 통장, 영업장 보증금, 카드 결제 대금 등에 대한 압류 걱정 없이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삶을 빼앗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주는 제도입니다. 평범한 일상,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분들께 개인회생은 그 일상을 돌려드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게 정말 내 얘기 같다라고 느끼셨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은 도망이 아닙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일어서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너무 늦게 찾아오는 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좀 더 일찍 왔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망설이지 마세요. 혼자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상황은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돕는 것은 그 가족 전체를 지키는 일이라고. 가장이 무너지면 가족 전체가 흔들리지만 가장이 다시 일어서면 가족 모두가 희망을 되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을 맡을 때마다 의뢰인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은 당신을 벌 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실제로 저는 무리하게 수임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는 여러 의뢰인 중 한 명일 수 있지만 의뢰인에게 변호사는 단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게와 책임을 알기에 저는 맡은 사건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합니다. 의뢰인의 새 출발, 그것이 우리 법률사무소 백승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지금도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을 하면 정말 새 출발이 가능할까? 라는 주제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백승의 도산 전문 변호사 이수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